혹시 이런 느낌 아시나요? 출근은 하는데 뭔가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는 그 느낌. 회의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내 쪽을 쳐다보지 않고 말을 꺼내려다가 그냥 삼키고 집에 오면서 오늘 나 뭐 했지 싶은 그 느낌. 저는 이게 단순히 나이 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회사에서도 안 하고 언론에서도 잘 안 다루고 그냥 다들 조용히 견디는 거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게 꽤 심각한 문제라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50대 중반, 정년까지 3년, 4년 남은 상황. 아직 건강하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회사는 슬그머니 나를 구석으로 밀어두는 것 같고 그렇다고 대놓고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 어정쩡한 자리 참 불편하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시니어, 그러니까 정년을 앞둔 고연령 직장인들 얘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걸 거창한 사회 문제로 풀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그분들 곁에 있는 분들한테 좀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싶어서요.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우리나라 50대 이상 직장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봤거든요. 숫자는 잠깐 내려놓고 느낌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느 회사를 가도 50대가 없는 팀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채용은 어떻게 할지, 젊은 직원 복지는 어떻게 할지, MZ세대 소통은 어떻게 할지 이런 얘기는 넘쳐나는데 정년 앞둔 시니어를 어떻게 의미 있게 쓸 것인가 이 얘기는 어디서도 잘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나가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잔인하다고 느꼈어요.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 다닌 사람이 마지막 34년을 그냥 유리창 너머 구경꾼처럼 보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허탈할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건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엄청난 손해예요. 그 사람이 30년 동안 몸으로 겪고 쌓아온 것들, 어디서 실패했고 어떻게 수습했는지, 어느 거래처가 까다롭고 어떻게 풀었는지, 이게 다 그 사람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냥 보내버리면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문서로도 안 남고 후배한테 전달도 안 되고. 이거 생각하면 좀 아깝다 못해서 진짜 무책임하다 싶기도 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니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게 할 것인가? 퇴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게 단순히 그 사람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본인이 그 시니어인 분도 계실 거고 그 시니어를 관리해야 하는 팀장인 분도 계실 거예요. 어느 쪽이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저 오늘 딱딱하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내용 읽으면서 아, 이거 진짜 맞다 싶었던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요. 첫 번째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시니어가 긴장을 놓는 이유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년 가까워지면 그냥 슬슬 힘이 빠지는 거 아닌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사람은요, 돈이 줄어들 때보다 내가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질 때 더 빨리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 듣고 저 잠깐 멈칫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월급이 좀 줄어도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인정받는다 싶으면 사람은 버텨요. 근데 돈은 그대로인데 아무도 나한테 기대하는 게 없고 내 의견은 무시되고 그냥 자리만 채우는 사람 취급받으면 그때부터 진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출발점이 돈이나 나이가 아니라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많은 회사에서 정년 앞둔 몇 년을 그냥 소모 구간으로 놔둔다는 거예요. 역할은 조금씩 빠지고 기대는 모호해지고 그러다 보니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회사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 사람이 나태해진 게 아니라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 대목이 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 이건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 구간을 잔여 기간이 아니라 완성 구간으로 보자는 거예요.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무리를 제대로 짓는 시간. 30년 달려온 사람이 마지막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직장 생활 전체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하니까 괜히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잠깐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 맞는 말인데 근데 현실은 달라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론은 좋은데 막상 현장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 근데 오늘 제가 짚고 싶은 건 그 현실이라는 게 사실 오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일 흔한 오해가 뭐냐면요. 시니어한테 잘해주는 게 기준을 낮춰주는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정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뭘 시켜도 좀 미안하고 피드백 줘도 상처받을 것 같고 그냥 조용히 있게 두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배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제일 빨리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생각해보세요. 30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갑자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존중일까요? 무시일까요? 저는 무시에 가깝다고 봐요. 존중한다는 건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기준을 새로 설계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오해는요. 보상이 줄었으니까 기대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시니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다르게 봐야 해요. 보상 구조가 달라졌으면 역할 기대를 아예 새로 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엔 직접 성과를 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후배가 실패하지 않도록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 프로젝트를 직접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삐끗하지 않도록 미리 위험을 잡아주는 사람. 이것도 엄청난 기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과를 너무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역할은 기여로 안 쳐주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 이건 좀 우픈 얘기인데요. 회사에서 전체 회의 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거 듣는 시니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인가? 그냥 하는 말인가? 대부분 그냥 하는 말로 들려요. 공허하게 들린다는 거죠. 진짜 효과 있는 건 따로 불러서 조용히 얘기 나누는 거래요. 당신이 남은 시간 동안 뭘 남기고 싶으세요? 후배들한테 어떤 선배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 하나가 전체 회의에서 100번 하는 말보다 훨씬 크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냉소적으로 보여도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고 의미 있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거든요. 그 마음을 건드려야 하는 거예요. 잠깐 시간을 좀 되돌려 볼게요. 예전에는요, 나이 많은 직원이 회사에서 어떤 존재였냐면 그냥 당연히 어른이었어요. 경험 많고 인맥 있고 뭔가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사람.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모르면 물어보고 밥도 얻어먹고. 그게 자연스러운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바뀌었어요.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느낌으로는 알잖아요. 디지털이 들어오고 조직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경험보다 속도가 중요해지고 연륜보다 적응력이 더 대접받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시니어의 자리가 조금씩 애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시니어가 뒤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속도를 조직이 못 따라간 거예요. 30년 전에 입사한 사람한테 갑자기 완전히 다른 롤로 평가하겠다고 하면 그건 좀 가혹한 거 아닌가요? 일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토요타라는 회사, 다들 아시죠? 거기는 숙련된 고령 직원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생산 라인 곳곳에 배치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잡아내도록 했어요. 그게 단순히 인정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설비 투자 비용이 크게 줄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기계가 삐끗하기 전에 미리 감지하는 거거든요. 수십 년을 그 라인 옆에서 일한 사람의 감각이 첨단 센서보다 빠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버려왔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전엔 그냥 어른 대접받던 사람이 지금은 비용 취급받는 현실. 이 변화가 너무 빠르게 왔고 너무 조용히 왔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게 지금 50대 직장인들이에요. 저는 이게 단순히 세대 문제나 경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숫자로만 보면 비용이고 사람으로 보면 자산이에요. 그 시선 하나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 좋은 얘기인데 근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맞아요. 한번 생각해봐야 해요. 이게 그냥 회사 경영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지금 본인이 그 시니어인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즘 출근하면서 뭔가 무거운 느낌 있으시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은 날들. 회의 때 말 꺼내기가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느낌. 근데 그게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30년 동안 몸으로 익힌 것들, 그게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보는 것.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게 마지막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주변에 시니어 직원을 두고 있는 분들한테요. 팀장이든 같은 팀 동료든 그 사람이 요즘 좀 힘없어 보인다면 나태해진 게 아닐 수 있어요. 역할을 잃어버린 거일 수 있거든요. 한번 말 걸어보세요. 거창한 면담 자리 만들 필요 없어요. 점심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요즘 어때요? 뭐가 제일 답답하세요?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거예요.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달라지거든요. 세 번째로 이건 좀 더 넓게 봤을 때 얘기인데요.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니어가 직장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사실 우리 모두의 미래예요. 지금 50대가 어떻게 대우받느냐를 보면서 지금 30대, 40대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그 불안이 쌓이면 조직 전체의 신뢰가 흔들려요. 반대로 시니어가 끝까지 의미 있게 일하다가 멋지게 마무리하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시니어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그 조직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나이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한테 전달돼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슬슬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오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말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얘기의 핵심을 딱 하나로 줄이면요. 사람은 역할이 있을 때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이랑 상관없이. 50대든 60대든 내가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사람은 버텨요. 근데 그 느낌이 사라지는 순간 그게 진짜 끝이에요. 퇴직보다 더 무서운 건 퇴직 전에 이미 마음이 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가 시니어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나이 상관없이 요즘 좀 무기력하다 싶은 분 있으시면 혹시 내 역할이 지금 제대로 정의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남길 수 있는지. 그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면요. 직장 동료든 부하 직원이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든 그 사람한테 한번 말 걸어보세요. 요즘 어때요? 뭐가 힘들어요?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꿔요. 사람은 결국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달라지거든요. 저는 오늘 이 주제 준비하면서 솔직히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얘기를 안 하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경험 많은 사람이 마지막을 초라하게 보내는 게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걸어온 30년이 제대로 된 마무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 근데 그 아름다운 끝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누군가 설계해줘야 하고,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하고, 누군가 그 사람의 마지막을 제대로 봐줘야 해요. 그게 조직이 해야 할 일이고, 리더가 해야 할 일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인지도 몰라요. 오늘 얘기 좀 길었죠? 근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마무리하면서 딱 하나만 남기고 싶어요. 거창한 정리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오늘 이 얘기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정년 퇴임하는 날 짐 싸서 나가는데 아무도 배웅 안 해줬다는 거예요. 다들 바쁘고 어색하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나갔대요.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이게 너무 흔한 얘기라는 게 저는 좀 슬펐어요.
그 사람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겪었을까? 얼마나 많은 밤을 회사 걱정하면서 보냈을까? 근데 마지막이 그렇게 끝난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이 그런 마무리를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요. 시니어 본인한테는요. 남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뭘 남길 수 있을까? 딱 그 질문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달라져요. 정답 없어도 돼요. 그냥 그 질문을 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지막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곁에 있는 분들한테는요. 그 사람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한번 봐주세요. 말 안 해도 눈 한번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느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 그게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되거든요. 끝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지막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마무리를 잘해주는 사람이 결국 진짜 좋은 사람인 거 아닐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